슬라마 시양,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도네시아어 기초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강사입니다. 네, 저희 오늘 첫 시간이라서요, 인도네시아 개황하고 인도네시아어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네시아어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 있죠. 요 내용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문들을 제가 어디다 실어놨어요. 어디다 놨을까요? 네,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시면 유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인물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거기에 제가 지금 함께 설명드리는 내용들 외에요. 더 많은 예문들도 있고 또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인도네시아의 문화적인 내용들도 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인도사랑 웹사이트 꼭 가셔서 인도사랑 웹사이트에서 인도네시아어 유인물 다운받아서 그거 보시면서 같이 강의를 들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지도를 좀 지금 해놨는데요. 그림 보시면 수도가 자카르타예요.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인데 자카르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디 있는지? 네, 벌써 찾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빨간색 동그라미 해놨기 때문에 금방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카르타 여기 있습니다. 그쵸? 네, 어느 섬에 있어요? 그쵸? 자바섬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 보시면 인도네시아는요, 이렇게 수마트라, 깔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자바 이렇게 큰 섬이 이제 5가지 섬이 있어요. 그쵸? 그 외에도 물론 굉장히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수도는 자카르타고요. 인도네시아로 알려진 도시는 사실 자카르타보다는 우리나라의 발리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발리 들어보셨죠? 네, 신혼여행으로도 많이 가시고 요즘에는 그냥 휴가 때도 많이들 놀러 가시던데요. 자, 발리 찾아볼까요? 발리 어디 있나요? 발리.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죠. 발리. 그래서 자바섬 오른쪽 편에 발리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발리는 여기 있고요. 수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마트라 섬, 깔리만탄 섬 이렇게 섬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아니 구체적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오늘은. 네, 그래서 수마트라 섬 보시면요. 자바섬 왼쪽에 길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섬이 바로 수마트라 섬이고요. 수마트라 섬에서 좀 유명한 지역은 아체라고 있어요. 아체 지역은 뉴스 보신 분들은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쓰나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쓰나미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가장 큰 쓰나미가 일어났던 지역도 바로 수마트라의 북쪽에 위치한 아체라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수마트라는 이렇게 자바섬 왼쪽에 길게 놓여 있는 섬이 바로 뭐다? 수마트라 섬이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바섬 위쪽에 깔리만탄이라는 섬이 있어요. 이 깔리만탄 섬은요. 혹시 보르네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보르네오 섬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 그 섬이 바로 깔리만탄이고요. 깔리만탄은 좀 자연 광물이 굉장히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목재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광물들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깔리만탄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깔리만탄은 그렇고요.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손가락 모양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거꾸로 해놓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섬이 술라웨시라는 섬이에요. 술라웨시에는요, 좀 우리가 알만한 곳이 어디냐면 마나도라는 지역인데요.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해서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나 뭐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이 사는 곳이 바로 마나도라는 곳이고요. 여기 마나도가 있네요. 그쵸? 네, 여기. 요 마나도 지역에서 한글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족 언어로. 그리고 마나도는 또 미인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근데 그 미인이란 기준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이목구비가 뚜렷한 뭐 미인의 기준이 아니고요. 조금 피부가 하얀 편인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마나도에는 미인들이 많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마나도 외에 또 보실 곳이 토라자라는 곳도 있어요. 토라자 커피 혹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커피가 이제 토라자 커피인데요. 토라자 커피도 굉장히 유명한 편이죠. 근데 이 지역의 좀 특이한 점이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여자한테 집안에 뭐 어떤 그런 집이라든지 뭐랄까요? 자산을 좀 물려주는 편,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회, 모계 사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토라자고요. 그 토라자가 있는 곳이 술라웨시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파푸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푸아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하고 파푸아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푸아 뉴기니는 이 파푸아 오른쪽으로 더 가시면 파푸아 뉴기니라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죠.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하나로 보니까 얼마나 큰지 잘 감이 오지 않지만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면적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에서 맨 오른쪽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7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인천에서 자카르타까지 또는 발리까지 비행기 타고 가실 때 7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오른쪽으로 좀 길게 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대도요, 3가지 시간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2시간 차이 나는 곳도 있고 1시간 차이 나는 곳. 예를 들면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2시간 차이가 나요. 근데 발리는 우리나라와 1시간 차이가 나요. 네,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시간이 다르다는 거, 세 가지 시간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가 있죠.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는요, 남반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근데 인도네시아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집을 고르실 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집을 고르실 때 남향이 아니라 북향을 고르시는 게 집에 햇빛이 더 잘 들어와서 좋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1년 내내 더운 나라 아닌가요? 근데 햇볕이 들어오면 너무 더워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왜 햇볕이 잘 들어오는 집을 권장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인도네시아는요, 물론 1년 내내 더운 나라 맞아요. 하지만 굉장히 습해요. 특히나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인도네시아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습하다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들어서 드는 집이 곰팡이도 별로 나지 않고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집은 북향을 고르시라는 거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면서요.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후가 나오네요. 열대성 기후이면서 평균 기온 보세요. 굉장히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렇게 덥지 않아요. 네, 그래서 25도에서 31도씨 사이기 때문에 따뜻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좋네요. 저한테 날씨가 잘 맞는데요. 이렇게 의외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덥지는 않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인도네시아는요. 실내에는 대부분 다 냉방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실외에 나갔을 때, 실내에 있다가 실외로 나갔을 때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25도에서 31도보다 더 덥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체감으로 느끼시는 온도는요. 그런데 이렇게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1년 내내 더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얇은 긴팔 챙겨가셔서 실내에서는 좀 추울 수 있으니까 그거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볼게요. 언어가 있네요. 인도네시아의 언어는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어를 인도네시아 말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어는요, 물라유어가 기본이 돼요. 원래는. 그죠? 물라유어가 근간이 돼서요. 아랍어나 영어 또는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거 좀 만약에 그런 쪽에 예를 들면 네덜란드어를 공부를 하셨던 분이거나 아랍어를 좀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들어본 단어인데 비슷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단어들도 의외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면적을 볼게요. 면적이요. 세계 몇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렇죠. 15위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넓이고요. 한간에는 남한보다 19배, 19배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비교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직접 비교를 해본 적은 없어서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구 볼게요. 인구는요. 자, 세계 몇 위예요? 4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2억 6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물론 완전하게 정확하게 집계가 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2억 6천만 명은 굉장한 인구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시고 나면 2억 6천만 명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하죠. 네,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자원도 풍부하다는 거 제가 보르네오 섬 말씀드리면서 잠깐 설명드렸죠.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어를 배우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나 뭐 브루나이 나라 같은 데서도 다 인도네시아어를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단어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셔도 지하철을 타시면 방송이 인도네시아어로 방송하는 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렇게 통용이 많이 되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은행 직원분께 듣기로는 지금 현재 네, 전 세계에서 은행 이익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이 이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갔기도 했고요. 아직 못 간 은행 같은 경우는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 이익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전 세계에서 1위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1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는 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종교가 나와 있죠. 종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문화 곳곳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고요. 하지만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문화에 굉장히 뿌리 깊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한 예로 인도네시아에서는요. 까떼빼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같은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어요. 그 신분증에 자신의 종교가 뭔지 기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결혼을 할 때 그 종교가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자가 이슬람교면 남자도 이슬람교 같은 종교인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개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교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종교가 없는 분들이죠. 네, 종교가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무교라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종교 믿는 종교가 없더라도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슬람교가 몇 프로예요, 지금? 거의 90%에 가까운, 그죠? 인구의 2억 6천만 명의 거의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인도네시아 돌아다녀 보시면 여자들이 질밥이라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두르는 두건이 있어요. 머리카락 보이지 않도록. 그거를 쓴 여자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개신교, 가톨릭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각각의 종교의 중요한 날들에 공휴일을 만들어서요. 대부분 다 쉽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에도 쉬고요. 이슬람교를 대부분 믿지만 크리스마스에도 쉬고 뭐 예수승천일에도 쉬고 네, 그렇습니다. 또 물론 석가탄신일에도 쉬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각각의 종교의 중요한 날들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요, 저희 인도네시아어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처음 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조금 배우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처음 접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인도네시아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보시면 단수, 복수에 따른 명사 변화가 먼저 나옵니다. 단수라는 거는 하나일 때죠. 복수는 2개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복수일 때는 s나 es를 붙여서 명사를 변화시키잖아요. 명사의 형태를. 인도네시아어는요. 단수, 복수에 따른 명사 변화가 없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없는데요. 대신에 복수를 굳이 쓰고 싶으시면 똑같은 단어를 2번 쓰시면 돼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쓰시면 그게 복수형이 됩니다.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우리도요. 사람이 많다라고 하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복수형이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이 있지만 굳이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많다라는 단어 때문에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앞뒤, 전후, 뭐 상황상, 문맥상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복수형 들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사람이 많다, 고양이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요. 대부분 구어에서 일상생활 대화하실 때 일상생활 회화에서는 복수형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요. 뭐 강조를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단수 그대로 단어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한 번만 써주셔도 충분히 뭐 올바른 인도네시아어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서면이라든지 아주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문법을 다 맞춰서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는 좀 딱딱하게 격식을 차린 그런 표현을 하셔야 될 때는 복수형을 만들고 싶으실 때 단수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네, 저희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예를 적어놨는데요. 쫀또는요. 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구 하면 책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런데 북구를 2번 쓰세요. 그러면 묵구, 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구는 단수형, 북구는 복수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째 예를 볼게요. 까따라는 단어가 있네요. 까따는요. 말,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까따 2번을 쓰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단어들이 되겠죠. 2개 이상의 단어들을 소개할 때 뭐 세 단어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까따라고 2번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예를 볼게요. 오랑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오랑 하면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오랑우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랑우탄이라는 동물이 인도네시아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랑후탄이고요. 후탄이 숲이라는 뜻이에요.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랑우탄 그러면 숲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랑우탄이라는 동물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랑우탄은 인도네시아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랑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라고 복수형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랑 몇 번 쓰면 된다고요? 2번 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오랑 하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착각을 하셔서 2명일 때는 2번 쓰고 3명일 때는 3번 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랑 1명, 오랑 2명, 오랑 3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주 간혹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2명 이상이면 무조건 그냥 2번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성인칭에 따른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성이라는 거는요. 남성, 여성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칭이라는 거는 1인칭, 2인칭, 3인칭을 얘기를 하는데 인칭 1인칭은요. 그죠? 나 자신을 가리킬 때 1인칭이고요. 2인칭은 당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신 또는 너, 그죠? 그 다음에 3인칭은 나와 너,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제3자를 말할 때 3인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에 따라서 변화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건데요. 자, 주어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어는요. 남성, 여성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칭에 따른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너무 좋죠. 네, 너무 간단하죠. 인도네시아어는요. 이렇게 문법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휘 싸움이에요. 단어만 많이 알고 계시면 그냥 단어 연결 나열만 하시면 인도네시아어는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복잡하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요 인도네시아 기초 문법만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면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어 구사하시는데 전혀 문법적으로 틀림없이 구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끝까지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에 따른 변화 같은 경우는요. 남성, 여성에 따른 변화는 우리 보통 유럽 쪽에서 좀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불어나 독어나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단어의 변화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칭에 따른 변화형도 없어요. 1인칭이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똑같이 동사가 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예를 한번 볼게요. 쫀또 마빡 마깐 빠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맞박 하면요, 아버지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미스터, 그쵸? 남자를 높이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해볼게요. 아버지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남성이죠. 그래서 남성이 나왔어요. 맞박, 막간, 빠기. 막간은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빠기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하신다라는 문장인데요. 옆에 보시면 이부 막간 빠기가 있어요. 이부는요,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맞박은 아버지고, 이분은 어머니예요. 맞박은 남성이고 이분은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막간빠기를 보세요. 어때요? 변화형이 있나요? 없나요? 그쵸, 똑같죠. 그래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변하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사야 막간빠기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야 하면 저 1인칭을 가리키는 말이 사야입니다. 그래서 사야 막간빠기 저는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디아 3인칭 단수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저 인칭 대명사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디아는 3인칭이란 말이에요. 사야는 뭐라고요? 1인칭이라고요. 그쵸?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막간빠기 변화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똑같죠. 네, 그래서 사야든 디아든 그쵸? 1인칭이든 3인칭이든 변화형 없이 그냥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인데요. 자, 시제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서 동사 변화형이 있잖아요. 우리말 같은 경우는 과거는 뭐 엇을 넣는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또 미래 같은 경우는 리을을 넣는다든지, 그죠? 달릴 것이다, 그죠? 달리다에서 달릴 것이다 이렇게 리을을 넣는다든지 동사의 변형이 있잖아요. 근데 인도네시아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죠. 네,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변화형이 없음 이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인도네시아어는요 그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제 표현 부사 어나 뭘 통해 조동사를 통해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좀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노무르 사또 1번이요. 따디 디아버르기라는 문장이 있네요. 따디 하면 아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녀는 또는 그는 디아 하면 그 또는 그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르기 하면 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녀는 가다예요? 아까 그녀는 갈 것이다예요? 아니죠. 아까 그녀는 갔다. 이렇게 과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디라는 아이 때문에 디아 버르기의 시제가 뭐가 된다? 그쵸. 과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제 표현 부사어나 조동사 같은 경우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넘으로 두어 볼게요. 난띠 사야만디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난띠 하면은요 나중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나중에 저는 목욕을 할 것입니다. 목욕하다 라는 뜻의 만디는요 목욕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나중에 저는 목욕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목욕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저는 목욕할 것입니다. 뭐예요? 나중에 저는 목욕할 것입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난띠라는 단어 때문에 나중에라는 단어 때문에 이 문장의 시제가 뭐다? 미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무로 띠가 볼게요. 3번. 디아 뜰라 버르기라는 문장이 있네요. 디아 뜰라 버르기 그녀는 또는 그는 뜰라 이미 벌써 완료를 나타내는 아이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완료를 나타내는 뜰라라는 조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문장은 뭐다?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제에 따른 동사 변화가 있다 없다 인도네시아어는요 없습니다. 다음 저희요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에 대해서 볼게요. 격변화라는 거는요 격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격 같은 경우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를 보통 하고요. 그쵸? 그리고 은는 이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조사 은는 이가가 보통 붙죠. 그래서 뭐 고양이가 그쵸? 뭐 병원이 이렇게 그죠? 이 또는 은든 이런 것들이 붙는 거 그러면서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격이 되는 거고요. 목적격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말에는 조사 을이 붙죠. 그래서 을이 붙어 있는 단어가 보통 목적어라고 합니다. 대상이 되는 거죠.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이제 목적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소유격 같은 경우는 나의 너의, 그의, 그들의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보통 조사 의가 붙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도 나는, 나의,
나를 조사가 어때요? 네, 그렇죠. 붙는 조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단어의 형태가.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는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변화가 없어요. 단어 그냥 그대로 써요. 선생님 그러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어떻게 해석해요? 위치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격 변화 해서요.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위치를까지 나와 있어요. 저희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너머로 사또 보시면요. 사야 버르기 끄사나라는 문장이 있네요. 사야 하면 저는 이라는 뜻의 주어가 됩니다. 저는 는 붙었죠. 는. 사야는 저라는 뜻이에요. 1인칭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사야 버르기 끄사나 버르기 가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쓰이고 있죠. 지금. 그 사나 끄는 어디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사나 하면 저기예요. 그래서 끄 사나 하면 저기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로 갑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는 가는 주체가 되는 건 누가 가냐 그죠? 또는 무엇이 가냐 했을 때 누가 무엇이 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주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사야가 주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기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사야의 위치가 맨 끝에 가 있는데 사야라는 단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형태 안 바뀌고 그대로 그냥 사야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럼 뭘로 사야가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뜸한 머만길 사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뜸한 하면요.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머만길 하면 부르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뜸한 머만길 친구는 부른다. 누구를? 사야. 나를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을을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나를 부른다. 우리말로 했을 때는 나는에서 나를로 바뀌었지만 인도네시아어는요. 사야에서 다시 그냥 사야로 똑같은 형태로 쓰이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니 바주 사야라는 문장이 있네요. 이니 하면 이것은 그죠? 이것은 바주 옷이란 뜻입니다. 사야 저 뭘까요? 이것은 저의 옷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의 옷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저의 옷, 그죠? 바주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유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지만 사야의 형태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자, 1번에서도 사야, 2번에서도 사야, 3번에서도 사야. 다 똑같이 사야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이나 소유격이나 다 변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그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소유격이든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변화형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소유격의 경우만, 소유격의 경우만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기에는요, 조금 그런데 축약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고 축약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소유격을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1인칭 소유격의 축약, 2인칭 소유격의 변화, 3인칭 소유격의 변화라고 되어 있지만 축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변화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래서 변화, 축약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저희 한번 예문을 볼게요. 너머로 사또 1번 보시면 이뚜 따스 아꾸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것은 가방, 따스는 가방이에요. 아꾸, 나를 뜻합니다. 반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방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 가방이야. 라는 뜻인데요. 아꾸가 나잖아요. 1인칭이죠. 1인칭. 그러니까 나이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해요. 근데 1인칭의 소유격이라는 거는 따스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가 소유격이라는 건 아실 수 있겠죠. 아꾸가 여기서는 소유격으로 쓰였구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꾸가요. 1인칭 소유격일 경우에는 축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꾸를 어떻게 축약하냐? 아를 빼버려요. 그리고 꾸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뚜 따스꾸 이렇게 축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대신에 축약하실 때는 앞에 있는 명사에다가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띄지 마시고 그래서 따스 띄고 꾸가 아니라 따스 붙이고 꾸라는 거죠. 자, 넘으로 두어 볼게요. 이니 까무스 까무라는 문장이 있네요. 이것은 까무스 하면 사전이에요. 까무 하면 너고요. 그래서 너의 사전이야 라는 뜻이 되는데요.
여기서 까무도요, 반말이에요. 너라는 뜻의 반말인데, 까무를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축약할 수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무로 축약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탈락됐나요? 까가 없어졌죠. 그래서 까 없애고, 무만 쓰시되, 단어, 앞에 있는 단어에 붙인다. 그쵸? 그래서 까무스무 할 때, 까무스와 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띄어쓰기 없이 까무스무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서 까를 없애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탈락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사야 숫가 북구디야 라는 문장이 있네요. 사야 하면 저는, 그쵸? 숫가, 숫가 좋아하다 라는 동사예요. 묵구 하면 책이라는 명사고요. 디야 하면 그 또는 그녀예요. 그래서 저는 그의 또는 그녀의 책을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요. 북구 디야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아가 여기서는 주격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북구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소유격이라는 거 추측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북구디아, 그를 책 말 안 되죠. 그는 책 말 안 되죠. 그의 책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구디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디아는요 어떻게 바뀌냐면 얘는 정말 변화예요. 축약이 아니라. 그래서 야로 바뀌어요. 대신에 어디다 붙여요? 앞에 있는 명사 북구에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북구냐, 북구와 냐 사이에 띄어쓰기 없이 바로 그냥 북구냐 쓰시고요. 여기서의 냐는 뭘 가리키는 거구나. 그렇구나. 3인칭 단수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 또는 그녀를 가리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어에서는요 격 변화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주격이든지 목적격이든지 소유격이든지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소유격인 경우에는 축약형 또는 변화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요. 인도네시아의 특징에서요. 제가 다른 특징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로요. 접사들을 붙여 단어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뭘 붙여서? 접사를 붙여서 라는 문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예를 보시면 끄띠닥 버르살라 안냐 라는 문장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살라가 먼저 이제 어근이 되고요. 어근이라는 것은 말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라 하면 틀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살라 앞에 뭐가 붙었어요? 버르가 붙었죠. 그래서 버르살라 하면 뭐 틀리다. 잘못을 저지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띠닥이 있죠. 띠닥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띠닥 버르살라 하면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잘못을 한 게 아닌데 여기 안 접한사가 또 붙었어요. 자, 안은요 보통 명사를 만들기 위해서 붙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닌데 명사가 됐어요. 그 무슨 뜻이 되죠? 무죄. 무죄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야가 붙었어요. 야는 뭐 그의, 그녀의 3인칭 단수의 축약형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정관사 더처럼 그라는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 또는 그의 무죄가 되는 거죠. 네, 그의 무죄 또는 그녀의 무죄. 그렇죠? 그래서 끄띠닥 보르살라냐 요게 한 단어인데 여기에 지금 접사가 엄청 붙은 거예요. 살라 어근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어의 길이가 길어질 수 있고요. 접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도 조금씩 변형이 된다는 거죠. 네, 요거는 접사 부분은요. 저희 접사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인도사랑 웹사이트 가셔서 네, 거기서 유인물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 접사 부분이 또 있어요. 접사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저희 접사 부분 강의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요. 영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요.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죠. 나는 밥을 먹는다.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고요. 나는 먹는다 밥을. 그래서 목적어가 맨 뒤로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되는 거고요. 주의하실 거는요. 단어의 어순이에요. 사실 기본적인 문장 구조는 영어에 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익숙해져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우고, 그죠? 대학교 때까지 배우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문장 어순으로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어의 어순은 굉장히 좀 생소해요.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조금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는 예쁜 여자, 영어로도 pretty woman, pretty라는
예쁜에 해당되는 단어가 뒤에 여자라는 단어를 꾸며주잖아요. 그죠? 예쁜 여자. 그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로 그 단어를 표현하시려면 여자가 먼저 와요. 그래서 여자, 예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는 거죠. 네, 요게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쫀또를 한번 보시면요. 예를 보시면 무쿠 바로 인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인도네시아어는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항상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니, 이, 바로, 새로운, 부쿠, 책 이렇게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쿠 바로 이니 이것의 의미는 이 새로운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명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명사들로만 이루어진 문장은 아니고 단어인데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는 거죠. 그죠? 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그래서 부쿠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죠? 부쿠 책이죠. 바하사 하면 언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볼게요. 인도네시아 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가는구나. 좀 특이하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요거 같은 경우는 습관만 자리 잡으시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부쿠사이아 해서 인칭 대명사가 있네요. 명사와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우리말 같은 경우는요. 나의 책이잖아요. 그죠? 책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나의를 붙인단 말이에요. 소유격을. 그런데 인도네시아어로 말하고 싶으면 책 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뒤에서 앞으로 꾸미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부쿠사이아 하면 저의 책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꾸민다. 즉 명사가 앞에 오고 즉 수식 받는 말이 앞에 오고 수식하는 말이 뒤에 위치한다는 거.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특징인데요.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의문사가 반드시 맨 앞에 오잖아요. 문장 만들 때. 그쵸? 그런데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이에요. 이거는 우리말이랑도 조금 비슷해요. 그죠? 어디에 너 갔었니? 너 어디에 갔었니? 그죠? 어디에라는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맨 앞에 와도 되고 가운데 와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말도. 그것처럼 인도네시아어도요. 의문사의 위치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좀 또 예문을 보시면요. 시아빠 이니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시아빠 하면 누구라는 뜻이고요. 이니 하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십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시아빠 이니 하셔도 되고 이니 시아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의문사의 위치 보세요. 누구에 해당되는 의문사의 위치가 앞에는 맨 앞에 있죠. 근데 뒤에 어디 있어요? 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뭐라빠 하르가니아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뭐라빠. 네, 뭐라빠는요, 보통 얼마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문사입니다. how many, how much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뭐라빠 하르가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뜻인데요. 자, 위치 보세요. 하르가니아 뭐라빠와 뭐라빠 하르가니아 뭐라빠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뭐라빠 하르가니아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르가니아 뭐라빠 뒤에 위치하고 있죠. 의미는 어떻다? 같다. 그렇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인도네시아 개화과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어의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자신감이 좀 생기시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법적인 부분들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거 20강까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인도네시아 기초 문법 공부를 잘 해보시면 충분히 인도네시아어 구사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인물 인도사랑 웹사이트에서 꼭 다운받으셔서 거기는 예문들도 좀 더 많이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충분히 잘 하시는 인도네시아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니까요. 네,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들이마카시.